감독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손흥민 선수에게 보낸 따뜻하고 속 깊은 편지가 많은 팬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자신의 SNS에 흥민이가 나의 생일날 아침에 유로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내가 그 무거운 컵을 들어올리던 날도 21일 밤이었고 우리 시간으로는 22일이었지. 그날 밤 우승 파티를 하면서 생일을 맞았는데 굉장한 우연이었다. 평생에 한 번 받기 힘든 고마운 선물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축하만 하기에는 그의 수고로 알기에 마음이 가라앉는다. 우리 흥민이 수고했어. 최고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 몇 마디에 너무 많은 공감과 위로와 축하가 있어서 팬들 마음이 몽글몽글하게 변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또 감동적이긴 합니다. 바로 5월 22일 차범근 감독은 73세 생일을 맞았고 1980년과 88년 당시 UEFA컵, 지금 유로파컵, 똑같이 생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사진이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나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붐은 인종차별로 고생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골 잘 넣으니까 좋아하던데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지금도 끔찍할 정도의 인종차별이 넘쳐나는 게르만 땅에서 그때라고 없었을까 싶은 걸 감안하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한국 축구의 두 레전드 선수 차범근과 손흥민이 겹쳐 보이는 것, 행복하면서도 그동안의 상처가 묻어나오는 씁쓸함이 느껴지는 건 마냥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따내기까지 겪으며 맞서 싸워야만 했던 차별,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인성과 실력으로 승부본 손흥민 선수의 일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우승의 여운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이 토트넘의 진정한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토트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소니 혼자만 남아있었고 결국 그동안의 헌신과 의리를 우승컵으로 보상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데 데스크라인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스쿼드를 갖고 뛰던 시절에도 지금도 소니는 절대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최고의 선수로 꼽힐 수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의아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공존할 때는 서로 패스를 하며 주거니 받거니 골을 만들 수 있었고요. 한 번씩 치고 달리는 시원한 스프린트 후 골망을 가르는 멋진 원더골을 기록하는 소니를 추억하며 환호하는 팬들도 있지 않냐는 반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소니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절대 케인을 넘어설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 출신의 백인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손흥민은 절대로 케인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이는 실제로 일전에 호주 언론에서도 지적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토트넘 주장 완장을 달고 호주로 프리시즌 투어를 갔을 때 나왔던 보도였는데요. 호주 SBS 방송국은 당시 토트넘과 뉴캐슬의 호주 친선 경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특집 방송 하나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도발적인 발언 하나를 던집니다. 아마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100년을 노력해도 케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이어 말합니다. 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잉글랜드에서 백인도 영국인도 아닌 손흥민이 설 자리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영국이 지독할 정도로 차별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손흥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라고요. 실제로 손흥민이 EPL 리그의 대표 선수로 영국 축구의 격을 높여주고 수천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어도 득점왕을 해도 늘 팀과 팬을 위하는 말을 하고 동료를 알뜰살뜰 챙겨도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일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동양인이니까요.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도 그렇게 충성심을 보이며 멋진 인성을 자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뿌리 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갈색 폭격기 차범근 감독은 한 방송에서 감독님은 유럽에서 인종차별 당한 적이 없으시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 많이 넣으니까 좋아하던데?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그 안에 분명 한이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지금보다 더 통하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한국에서 와서 열심히 뛰는 선수에게 누가 관심이나 가졌을까 싶은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손흥민을 향한 시기와 질투, 경계와 인종차별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더욱 슬펐던 것은 소니를 믿고 응원하는 인물이 90%라 해도 나머지 10%가 그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인종차별은 파괴적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우승을 했고 토트넘 팬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사실 그들조차 불과 한두 달 전에는 손흥민 당장 쫓아내야 한다. 늙은 아시아 녀석이라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욕했으니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현재 TV 해설가까지 나서서 인종차별 발언으로 손흥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건데요. 벌써 지난 시즌에만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TV 해설가 마틴 타일러는 77세의 전형적인 영국 백인 마인드로 손흥민이 태클로 공을 잘 끊어내자 무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룡 영화 같다. 동양인들은 무술을 한다.
마늘 냄새 난다 등등 가벼운 발언도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죠. 그런데 더욱 속을 보고 심각한 것은 손흥민은 팀 내부에서도 잉글랜드 패거리와 그쪽 자들에게 차별받는 일도 허다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억가를 제외한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절대로 이런 대접을 받을 선수는 아닙니다. 소니는 한 팀에서 뭔가 한 획을 그어보겠다라며 케인이 떠난 토트넘 공격진의 빈자리를 채우며 맹활약했습니다. 요리스가 떠난 리더십 공백도 차기 주장으로 담당하며 토트넘을 원팀으로 뭉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죠. 공격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입니다. 초등학생들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탐욕을 부리는 선수들을 다잡아 하나의 팀을 만들기 위해 담임 선생님 노릇을 톡톡히 했죠. 사실 손흥민 선수는 소위 내로남불로 살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흘린 땀과 눈물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팀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팀 플레이어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득점왕에 한 발 다가갈 때도 모든 인터뷰에서 늘 팀의 우승이 먼저다. 절대로 득점왕 타이틀을 위해 팀을 뒷전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한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인 세금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아예 자신이 벌어들인 수백억의 돈을 축구교실을 지으며 지역사회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80년대 차범근, IMF 시절 박찬호, 박세리 선수에 이어 2002년 이후 박지성 선수 등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한국인들에게 준 감동과는 또 다른 파동이 느껴져 더욱 신기한 지점이었죠. 한국인들은 이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잘 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양인들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 팀에서 오래 뛰면서 헌신한 선수들이 많이들 은퇴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밀러, 토트넘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건너가 팀과 스스로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시간을 선사한 모드리치 등등 많은데요. 얄팍하게 나만 생각하며 팀을 옮겨 다니는 사람과 뭔가 다르게 의리와 헌신을 보여주는 소니에게 관심을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유학하며 선수로도 뛰었던 독일 여러 언론들은 그의 성장 과정을 취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소동정 감독의 훈육뿐 아니라 그가 유소년으로 뛸 때 기숙사를 관리하던 일종의 사감 선생님의 증언에도 집중했는데요. 그녀는 그가 처음에 독일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 자체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전혀 없었다며 식사 준비를 할 때나 청소를 해야 할 때면 흥민이가 언제든 먼저 와서 가장 많이 일을 도와줬다고 말했죠.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 대한 일화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다른 동료들이 TV를 보며 놀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와 함께 야간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실제로 손흥정 감독은 청년 손흥민과 꼭 같은 강도에 같은 운동을 같이 하며 손흥민 선수를 이끌었다고 하죠. 사실 저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자기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라워 같이 뛰고 있는 동료들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대한 신뢰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 팬들 사이에서 찍혀있는 골키퍼 요리스마저 우리는 손흥민이 있어 모두 행복하다. 그는 엄청난 성과를 냈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 토트넘의 모든 선수와 스태프들은 소니의 활약에 행복하다. 그는 최전성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다. 모두가 소니를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멋진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전성기는 오지 않았겠구나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요. 오는 여름부터는 소니에게 더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겨 행복 축구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